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을까요? 또 그때는 언제일까요? 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경제위기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신호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서 이 금융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이 국가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위기 신호 단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단계를 대체로 이제 무시하고 살았죠. 그 결과 어떤 치명적인 그런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인지, 우리가 지금 한국 경제 폭망, 경제 위기가 당장 닥칠 것 같은 이런 불안감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되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끝부분에서 정리 1, 2, 3, 4로 나누어서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방송 있죠. 금융위기 발생 시 자산 붕괴 시나리오랑 같이 결합해서 앞에 들어도 좋고 뒤에 들어도 좋고 결합해서 들어보시면 더욱 좋겠고요. 이 방송 말미에도 그 방송을 또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바로 링크 연결해 놓겠습니다. 자, 경제 위기가 일어날 땐 반드시 신호가 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경제 위기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신호가 있다. 첫 번째는요, 경고 1입니다. 경고 1이 무엇일까요? 이 CDS 금리가 올라갑니다. CDS 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의 경제 위기 관련된 가장 뚜렷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CDS 금리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령 그 CDS 금리는 가짜 신호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즉 그 CDS 금리가 거짓 신호이더라도 관계없이 이 CDS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부도 위험인데요. 이 CDS 금리가 올라가면 파란불, 즉 경고 1이 켜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CDS를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이 CDS는 보면 영어 CDS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 왜 CDS를 이제 가져와서 CDS라고 하는데, 이 CDS는 어떤 기업이나 국가의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 금융 상품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거래를 하는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주는 대신 보험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업 혹은 국가의 부도나 채무 불이행, 파산이 일어나면 이게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는 금융상품, 일종의 보험과 비슷하죠. 이 채무 불이행 위험, 즉 이 CDS를 그러니까 크레딧 디폴트,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서로 교환한다고 해서 CDS 스왑이라고 합니다. 서로 교환, 스왑한다고 해서 CDS다라고 하는데, 이 CDS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이게 보험료가 오르면 어떤 현상이죠? 위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CDS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료를 올리는 것으로 부도 위험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사고 위험이 커지면 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과 동일하죠. 이 이제 CDS 보험료를 이해하면 편합니다. 이 CDS 보험료를 곧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 CDS 매입자 주로 이제 기업이나 정부인데요. 이 파산 등의 신용 위험에 대한 대가로 매도자, 이 CDS 발행하는 곳은 주로 이제 금융기관들인데, 이 매도자 금융기관에게 주는 보증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로 이해하면 쉽겠죠. 따라서 이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CDS는 뭐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겠죠. 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부도가 터지지 않으면 CDS를 발행한 매도자, 즉 금융기관은
보험료만큼 즉 CDS 프리미엄만큼의 수익을 얻겠죠. 그런데 그 계약 기간 내에 부도가 터지면 계약할 때 정해놓은 우리가 보험 금액 그만큼 즉 손실 보장 금액만큼을 이제 지불해야 합니다. CDS 프리미엄이 만약에 1000bp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것을 1000bp는 퍼센트로 환산하면 10% 정도인데 이 CDS 프리미엄이 1000bp 즉 10%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뭐 부도 상태를 뜻합니다. 원래 채권이 사실상 부도 난 거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건데 예를 들면 2011년 이 그리스 이 부도 위험 그때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이 무려 2000bp 20%에 육박했더랬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이미 2011년에 그리스가 부도 났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CDS는 누가 발행할까요? 앞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주로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거대 투자은행들, IB 은행들이 개별 국가의 부도에 대해서 보험료를 받고 발행합니다. 즉 보험을 파는 거죠. 매도. 대신 그 부도 책임은 자기들이 집니다. 지난 2008년 이 CDS로 인해서 JP 모간이나 AIG를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들과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더욱 커졌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이 CDS로 갑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요. 2007년, 8년 즉 글로벌 금융위기 거의 뭐 금융재정, 경제가 피바다로 변했던 그 시절에 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천문학적인 수익률 즉 200억 달러를 움켜쥐었던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바로 존 폴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투자한 상품이 바로 CDS였습니다. 이 폴슨 앤 코퍼레이션이라는 헤지펀드의 CEO이기도 하는데 돈 잘 벌기로 유명한 민족 유대인입니다. 이 CDS는 뭐 여기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면 복잡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뭐 ABS라든지 다른 많은 유동화 증권하고 결합한 파생 상품으로 다양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존 폴슨 역시도 그런 유동화 과정을 거친 다양한 이제 CDS를 통해서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경제 위기의 경고 이름 뭐였다고요? 이 CDS 금리가 위기 관련 지표가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거짓 신호더라도 상관없이 이때 경제 위기 경고 1, 즉 파란불이 켜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경고니까 경고 2단계는 어떻게 이제 갈까요? 경고 2단계는 경고 2. 자, CDS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고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후 이 CDS 금리가 장기 평균치에 비해서 표준 편차의 2배 급등, 그냥 단순하게 평균의 2배로 급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두 번째는 외자 순유입이 급감, 또 세 번째는 환율 변동성 급등. 자, 이 CDS 금리 급등과 외자 순유입 급감은 곧 환율 변동성 급등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 급락이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돈 파는 가게 동영상을 자주 들었다면 이 정도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때 경고 2, 즉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환율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개방국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위기 신호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CDS 금리와 환율이 결합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투자 해소하면 원화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겠죠. 한국에서 투자를 철수한 외국인이 한국 돈을 팔고 달러로 바꿔가니까 달러를 사겠죠. 그럼 달러가 귀해집니다. 파는 원화는 가치가 떨어지죠. 당연히 원화 급락, 환율 급등, 즉 강달러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따라서 이 최근의 환율 급등만 보면 지금의 한국 경제는 파란불에서 노란불이다. 즉 경고 2단계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이 경제 위기 때 자산 붕괴 시나리오 그 방송에서 지금이 이제 제3차 강달러 시대예요. 그러니까 꼭 한국에 대해서만 강달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가 좀 강해져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따라서 비록 이제 한국 경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보다 강달러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되기도 했지만, 자, 이것만 가지고 또 한국 경제가 경고 2단계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개방 국가의 위기 신호가 CDS 금리 플러스 환율인데, 특히 이제 환율이 최근 급등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배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경고 2인데 경고 3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고 3. 앞으로 이게 경고 2단계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겠죠. 그래서 CDS 금리가 장기 표준치에 비해 표준 편차의 4배 이상 급등, 그냥 단순하게 평균의 4배 이상 급등, 그 다음에 외자 순유입 규모가 장기 평균치에 비해 2배 이상 감소, 크게 감소, 또는 곧바로 외화가 유출되는 순유출로 전환한다. 세 번째, 당연히 환율은 폭등하겠죠. 환율 급등세 전환. 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바로 노란불에서 주황불, 뭐죠? 경고 3로 갑니다. 자, 경고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아까 주황불에 왔죠. 주황불에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은 바로 빨간불이겠죠.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이 통화 절하폭, 즉 예를 들어 한국 같으면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폭이 직전 연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확대되고 외환 보유고가 급감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외화 보유고를 갖고 있더라도 정말 큰 위기가 한꺼번에 닥치면 급속도로 썰물처럼 외화 보유는 빠져나갈 수 있겠죠. 또한 동시에 이제 실물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이 악순환, 이 삼중고를 맞이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주황불에서 빨간불, 즉 경고 4번이 켜집니다. 우리가 이제 채권 투자의 왕, 채권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조지 소로스인데요. 이 조지 소로스의 재테크 방법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 경험국 사례에서 경고 3 단계에서 경제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위기감들을 사람들은 가진다고 합니다. 즉, 과거에 이제 경제 위기를 겪어본 나라들에 보면 경고 1, 2가 아니라 경고 3 단계 정도에 왔을 때 경제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고 3가 아니라 경고 2 단계에서 경제 위기를 알 수 있다면, 만약에 사회 경제적 또는 개인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조지 소로스는 이 경제 위기의 신호 경보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흥국 위기 때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즉 이제 경고 1, 2, 3, 4 단계에서 경고 2 단계를 찾기 위해서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경제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위기감, 경고 3 단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고 3 단계는 CDS 금리가 장기 표준치에 비해 표준 편차의 4배 이상 급등, 그 다음에 외자 순유입 규모가 장기 평균치에 비해서 2배 이상 감소, 또는 곧바로 순유출로 전환, 환율 급등세 전환. 이것이 바로 경고 3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이 경고 3가 아니라 경고 2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투자 자산을 위기 체제의 투자 패턴으로 바꾸었다. 그 때문에 신흥국 금융위기 때 떼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지금 한국의 경제는 몇 단계일까요? 궁금하시죠? 원달러 환율은 분명히 급등세입니다.
원화가 약세라는 거죠. 그런데 이 CDS 금리는요, 50bp, 퍼센트로 따지면 0.5%로 거의 뭐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최근의 CDS 금리가 말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국가 부도 위협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해 10월이었는데 원달러 환율은 1600까지 급등을 했고 CDS 금리도 650bp, 즉 6.5%로 급등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스 같은 경우 CDS 금리가 1000bp, 2000bp, 뭐 10%, 20%였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 부도로 판단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한국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해 10월 달에 이 원달러 환율도 1600원, 그 다음에 육박, CDS 금리도 무려 6.5%까지 급등했었으니까 지금 환율이 아직 어쨌든 뭐 1200 오락가락 뭐 넘지 않고 있고 또 CDS 금리도 0.5%, 그 당시 뭐 2008년도에 6.5%니까 그것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국가 부도 위험은 없다. 우리가 경제가 나쁘다, 안 좋다, 침체다라는 것과 경제 위기다, 금융 위기다, 그냥 폭망이다. 이것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야겠죠.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재테크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은 이런데 다른 신흥국들은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데요. 위안화도 최근 약세죠. 그런데 중국 CDS는 하락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중국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현실은 이렇다는 거죠. 브라질도 마찬가지. 해알 달러는 약세인데 그러나 CDS는 아주 낮은 상태로 안전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1, 2, 3번 정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환율은 최악입니다. 근래에 들어. 근래 최악이라는 거죠. 그러나 CDS 금리 수준은 아주 안심하는 수준입니다. 자, 우리가 경제 위기의 신호를 CDS 금리와 환율로 볼 때 이 2가지를 종합한 현재 상황은 한국 경제 폭망,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다만 환율 상대국인, 즉 우리가 원달러 환율의 상대국 어디죠? 미국이죠. 이 미국 경제는 그만큼 좋다는 뜻이고 우리는 나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쁜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하다. 이런 정도가 지금 현상이라는 거죠. 자, 2번째 정리요. 이 돌연변이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그래도 불안하죠. 이것이 이제 글로벌 경제의 돌연변이 현상인데 지난 10년 동안 달러, 즉 돈을 엄청 쏟아부었죠. 엄청난 양적 완화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세계 경제가 조금 돌연변이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 막 이렇게 뭐 온실효과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많이 내뿜고 이제 문명, 기계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각종 돌연변이 자연에서 현상이 많이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지난 10년 동안 엄청 고비타민을 그냥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살아났는데 상당한 후유증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돌연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주가와 채권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주가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데 지금은 같이 움직여요. 주가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면 채권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이것도 이제 돌연변이죠. 미국 경제가 돌연변입니다. 왜? 우리가 늘 듣습니다. 참 미국 실업률이 최저 수준입니다. 부러울 정도로. 경제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참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미국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왜?
당연히 미국 실업률이 좋고 경제도 좋으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물가 인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렸죠. 결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 오릅니다. 오히려 저물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돌연변입니다. 심지어 이제 미국은 양적 축소를 돈을 걷어들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양적 완화 시도 중인데 최근 이제 연준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자, 그런 발언이 나온다는 것. 이것은 사실상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중국도 부양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계는 지금 새로운 양적 완화를 시도 중에 있다. 심지어 일본은요, 양적 축소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하다가 말았고, 그랬지만 일본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참 일본이 현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 3입니다. 이 경제 위기의 내관 중국인데요. 이 중국은 기업 부채에 대한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결과 중국이 무역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하거나 또는 동시에 중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 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이 미국 국채를 매도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도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에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중국 이 보유 자산이 또 그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국채를 대량 매도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는 급락하고 최악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촉발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기업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왜? 너무 이제 싸움이 격화되면 마지막 쓸 수 있는 치명적인 패가 너 죽고 나 죽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이제 중국의 기업 부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이 중국의 기업 부채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즉 중국이 계속 궁지에 몰리면 미국 역시도 큰 희생을 초래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의 내가는 중국일 수 있는데 이 중국이 그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중국의 기업 부채 비율은 높지만 사실상 중국의 기업들의 일대 주주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즉 중국 정부라는 점이죠. 중국의 어지간한 기업들은 다 그냥 국영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두 번째 특히 이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따라서 헤지펀드 교란 위험이 적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IMF 때 얼마나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한국의 이 기업 또 금융기업들을 크게 다 교란시켰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금융시장이 아직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염려 때문에 아직 개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결정적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이 최근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세차게 정말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미국이 집중 포화를 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결과 미국도 많은 출혈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로 미국의 자신감입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런 미국이 또 그 경제와 자본시장이 건재하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세계 경제 위기, 금융 위기를 이해하는 몇 가지 조금 이제 안심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경제라는 거죠. 제가 이제 금융위기 경제 위기가 뭐 쉽지 않다라고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냐하면 돌이켜 보십시오. 모든 경제위기, 금융위기는 안심하고 있을 때 터졌습니다. IMF도 우리가 OECD 가입 축배를 들고 그 다음에 터졌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더 오른다 할 때 하루아침에 터졌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위험은 관리가 들어갑니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안 터지네, 이제 괜찮을 모양이다 할 때부터 조심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모르는 것이 바로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막연한 경제 위기, 또 한국 경제 폭망, 이같이 무분별한 예언이나 부추김에 흔들리기보다는 현실의 눈높이로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중심을 잡는 것이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리 3이 아니라 정리 4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 같은 이제 돌연변이 경제 어떻게 대응할까? 앞서 제가 경제위기 발생 시 자산 붕괴 시나리오라는 방송 얼마 전에 올려드렸죠. 그거 한번 꼭 보시고요. 거기서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극복되지 못한 경제위기는 없었다. 그랬죠? 부자는 두 번째, 부자는 경제위기 때 더 많이 번다. 왜죠? 그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자였기 때문이죠. 당연히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고 또 분산 투자가 되어야 하고 시간을 인내할 수 있다면 이런 돌연변이 경제, 설령 경제위기가 닥치더라도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불안하다면 부동산을 제외한 여유자산에 한 5에서 10% 정도는 금이나 달러 등의 실물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 여유가 있다면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지난 방송에서. 여기에 추가해서 두 가지 정도, 즉 만약 목돈과 월 적립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목돈은 잘 지켜야겠죠. 그래서 안전자산과 준안전자산. 자, 제가 버블시대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자산은 안전자산과 반대 방향의 정반대 방향 위험자산이 있고 이 주식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사이에 준안전자산이 있는데 안전자산을 위험 제로, 위험자산을 위험 100이라고 치면 이 준안전자산은 그 가운데 50이 아니라 안전자산 쪽에 치우쳐서 한 10 정도, 많으면 20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준안전자산인데, 그래서 목돈은 아무래도 이제 지키는 전략, 그래서 지키면서 조금씩 은행보다는 조금 더 불리는 전략, 그래서 안전자산 플러스 준안전자산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겠고, 상품들은 많습니다. 월 적립, 계속 이제 투자해 가는 월 적립은요, 위험자산에 장기 투자, 즉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언제까지? 만약에 경제위기가 왔다면 굴하지 마시고 경제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위험자산에 투자하면, 예를 들면 적립식 펀드 같은데 투자하면 우리가 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런 결론이 나왔듯이 그 경제위기가 다시 회복될 때는 큰 자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경제위기 언제 올까? 정말 오기는 올까? 자,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이 경제위기가 올 때 어떤 신호 단계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유익하셨나요? 자, 돈 파는 가게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거나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간단한 문의 02-536-0153으로 전화해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으시고 1:1 채팅창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